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밀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밌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띄울낚시와 잠길낚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전유동 낚시에서 전유동 띄울낚시와 잠길낚시. 잠길낚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천조법을 기준으로 잠길낚시에 가장 알려져 있는 조법이죠. 천조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 천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길낚시 방법이지만, 장길낚시의 전유동 형태의 장길낚시 방법이지만, 목줄 길이를 10m, 그리고 목줄과 원줄을 연결하는 직결이 낚싯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감았을 때 10m를 다 내어놓고 목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직결 부위 밑으로 찌가 들어가서 찌멈춤 고무의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밑채비 목줄에 약 3m로 둔다면 3m가 될 것이고, 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찌가 들어갈 것이고, 자, 천조법을 기준했을 때는 0.05나 혹은 0cg를 사용해서 목줄 10m를 준다 해서 천조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비의 각도, 캐스팅 이후에 밑채비가 안정되면서 거의 00나 0cg처럼 거의 부력, 잔존무력이 없는 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줄의 무게만 가지고도 또 찌 위로 나와 있는 이 목줄에 같이 함께 눌려주기 때문에 채비각이 띄울 낚시처럼 이게 수면에 찌가 떠 있고 이렇게 지렛대 형태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직선상 혹은 각이 지더라도 아주 스무스한 각을 이루면서 백여돔 입질을 할 때 즉각적으로 원줄이나 낚싯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큰 것은 밑밥이 떨어진 이후에 밑밥과의 동조를 거의 같은 속도로 지켜나가고, 조류 전체가 가라앉기 때문에 조류 받는 면적이 찌와 찌조차도 수용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원줄과 미끼, 목줄 전체가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를 거의 같이 잡고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이 채비는 10m 목줄을 쓰는 채비는 처음 하신 분한테는 불편하고 또 본인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채비 전체가 자꾸만 잠겨들어서 낚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낚시 방법으로 이 잠길 낚시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유동 잠길 낚시 방법. 제가 전유동 채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1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한 6, 7 정도, 혹은 7, 8 정도는 잠길 낚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고 저만의 확률이 맞춰져 있는 채비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와 찌멈춤 고무를 그려 놓겠습니다. 잠길 낚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포인트는 기본이 목줄 길이를 약 4m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밑으로 가기보다는 목줄이 오히려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천조법 같은 경우는 목줄의 길이를 약 10m 정도의 목줄 길이를 줘서 이 원줄과의 직결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죠. 10m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m라는 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낚시를 하게 되면 상황은 변하죠. 이 상황이 딱 좋았을 경우가 있었는데 조류가 빨라진다거나 또 바람이 조금 거세지거나 파도가 일어나면서 포인트의 환경이 변하면 꾼이 스스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채비 세팅을 할 때, 잠길 낚시 전유동 방법을 운용할 때 항상 찌와 수중찌, 자, 목줄은 말씀드린 대로 약 4m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목줄의 길이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10포인트 중에 갯바위 내리게 된다면 8, 9포인트는 포인트 환경, 여기는 수심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게 내리게 되죠. 선장님이나 가이드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낚시를 한 포인트의 수심이 약 6, 7m 정도 수심이 나오는 곳을 공략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목줄의 길이를 그러니까 찌밑 수심이 아니죠. 목줄 전체의 길이를 같은 수심대 약 6m. 자, 계산하기 편하게 수심이 6m라고 한다면 목줄의 길이를 6m 정도로 조정을 하고 거기다가 집게를 시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방법으로 낚시를 해왔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천조법의 채비 형태와 마찬가지로 목줄이 6m로 길어졌기 때문에 뭐 물론 낚싯대는 5.3m입니다만 낚싯대보다 긴 목줄로 낚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낚시도 불편해지고 목줄이 6m가 된다는 그 가정하에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자, 똑같이 직결을 하는 부위 밑으로 찌가 위치하게 되고 찌 멈춤 고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m는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채비의 그림을 본다면 채비가 캐스팅이 되고 난 이후에 제 밑채비, 찌 멈춤 고무 밑으로의 채비가 되겠죠. 제 밑채비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면 이 그림만 제가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요. 목줄의 길이, 제가 사용하는 장길 낚시 채비의 기본은 목줄의 길이가 전체 수심이 약 6m일 때, 포인트 수심이 6m일 때 카본 목줄의 길이를 그 수심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직결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찌 멈춤 고무가 위치하는 그 밑으로가 밑채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채비 상황에서 약 4m, 제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낚시 시작할 때의 목줄 길이 약 4m의 목줄 길이를 만들었을 때 그 위로 전체 6m를 줬으니까 그 위로 약 2m 간격이 시각상으로 조금 맞지 않네요. 직결. 그 위로 약 2m의 목줄에 여유가 더 있는 것이죠. 자, 전체 6m에서 직결을 했을 경우 직결 밑으로 찌가 들어 있고 이 찌가 직결 부위까지 유동될 수 있는 거리가 2m가 되는 것입니다. 자, 채비 그림을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6m 수심의 채비에서 목줄과 원줄의 직결 위치가 목줄 길이가 총 6m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찌가 들어가고 찌 멈춤 고무를 밑으로 약 4m 위에다가 위치함으로써 밑채비의 길이는 4m, 그 2m 위로 직결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채비 운용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겠는데요. 수면이고 직결 그리고 바늘 찌 멈춤 고무가 들어갔습니다. 자, 채비 캐스팅 이후에 4m고 찌 멈춤 고무부터 2m가 되겠죠. 자, 채비 캐스팅 이후에 밑채비 찌 멈춤 고무 밑으로 밑채비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자, 제가 사용하는 찌 잠길 낚시이기 때문에 똑같이 005 내지는 뭐 0C 정도로 아주 잔존 부력이 약한 찌를 사용합니다만 저는 제가 운영하는 장길 채비는 빠듯하게 수면에 떠 있을 정도의 채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따라서 밑채비가 각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채비가 45도 이상 각을 그리며 정렬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찌가 수면 아래 살짝 잠겨들기 시작하면서 원줄이 전유동 형태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죠. 밑채비가 점점점 내려간단 말이죠. 내려가면서 약 2m 위로 보면 전체 6m에서 4m 목줄을 줬으니까 약 직결이 있는 2m까지 찌가 유동되고 나면 이 직결이 찌에 닿으면서 찌가 장길지 형태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수심 6m에서 목줄, 캐스팅 이후에 목줄 4m가 안정되고 서서히 채비가 전유동 형태로 찌속으로 통과하면서 이 직결이 찌에 닿는 순간부터는 찌가 잠겨들기 시작하는 잠길 낚시로 변환되는 것이로 그렇다면 6m의 직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찌가 잠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제 미끼가 들어가 있는 위치, 수심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만권의 수심 1, 2m 안에서 입질을 계속적으로 받아내는 뭐 25, 30cm급의 내만권 뱅에돔과는 이런 채비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원도권 그리고
뱅에돔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환경에서는 이런 채비는 본인의 채비, 입질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채비에 익숙해진다면 내만권의 상층의 수심층에서 입질하는 뱅에돔에도 아주 빠르고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채비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채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현장에서의 느낌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